1시 30분 향해 하고 있고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레모니선스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연휴랄 게 있나요? 그냥 하루. 휙 지나가는 게 연휴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네. 우리 시장도 휙 다시 돌아왔는데 일단은 상승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상황실 시장 이야기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승하는 건 좋은데 네. 급등 급락 계속 오락가락 중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전히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의 반등 어떻게 보셨는지 또 최근에 변동성의 큰 요인을 좀 꼽아보자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그냥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지금 시점에서 현금이 딱 있으시다. 네. 그러면 지금 사시겠습니까, 앵커님? 아, 저라면요? 네. 분할 매수할 것 같아요. 아, 회피하시네요. 못 먹어도 고요. 네, 일단 당장은 아니다. 네. 네, 조금씩 흔들릴 때마다 사시겠다. 네. 지금 그런 확신을 못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아닌가 싶어서.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은 한 2월 말대로 한 4거래일 동안 3%대 하락했다, 3%대 올라갔다, 또다시 하락했다, 이제 반등을 하는데 이 반등이라는 의미가 일단 지난번처럼 뭐 3,100선 이상으로 강하게 가기에는 잘못하면 내일 또 내릴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 쪽에서의 약간 회의감이 잦아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수급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 나쁘지도 않습니다만 시장에 대한 자신감이 조금 더 회복돼야 되는데 또 중요한 게 중국 증시 같습니다. 중국 증시가 벌써 한 1%대 가까이 하락하다 보니까 맞아요. 이에 따라서 또 이번 주 양회가 있죠. 양회에서 또 나올 수 있는 얘기가 과연 뭘까? 특히 최근 들어서 인민은행이 자꾸 유동성을 좀 뺏으려고 하는 분위기가 나오는데 이런 동향이 나오게 되면 중국 증시의 하방 압력은 또 국내 증시에 달갑지가 않죠. 이런 쪽도 일단 확인해보자는 심리가 있다 보니까 적어도 이번에 3월 3일, 5일 이번 주 다네요. 이번 주는 약간 중국 증시도 눈치를 보는 모습들이 장중에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5장 들어서 좀 상승 탄력도가 줄어드네요. 갈수록 힘이 빠지네요. 라고 글 올려주신 분도 있는데 네. 지금 중국 증시 하락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무래도 영향을 크다고 봐야 되겠죠. 저희는 잠잘 동안은 미국, 그럼요. 장 열릴 땐 또 중국. 중국도 미선물. 네. 그렇죠. 계속 눈치만 보다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될까 봐 걱정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추세 흐름들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관점 쪽에서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흔들릴 때 말하다를 누르는 게 맞지 않나라는 관점이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네. 저도 지난주 말부터 계좌를 오늘도 안 열어봤습니다. 그냥 그런가 싶어서 새로도 못 사겠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타이밍을 좀 더 노리면서 기다려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상해 종합지수는 0.99% 하락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보여드렸던 주가 흐름, 지수 흐름과는 조금 다른데요. 현재 오후장이 열린 상황이고요. 니케이 지수도 파란불, 그리고 홍콩 H지수도 하락세, 그리고 상해 종합지수도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우리 시장의 특징주들도 어떤 게 있을지 하나씩 점검을 해봐야겠죠. 첫 번째 종목은요. 오늘 자동차 부품주가 강하기 때문에 네. 현대공업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아이오닉5 완판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게 유럽에서 완판이 됐다는 것 때문에 네. 또 한 번 공개 이후 사전 예약에 대한 반응을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흥행하고 있나요? 흥행 중입니다. 네. 나오고 있는 데이터만 본다고 하더라도 괜찮죠. 특히 유럽에서 한 3,000대를 풀었는데 네. 사전 예약 뭐 10,000명이 몰렸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국내 사전 예약과는 달리 아이오닉5의 유럽은 네. 사전 계약금을 걸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오히려 지금 이 정도로 강하게 뜨겁다고 하게 되면 흥행한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기대감은 높고 특히 우리나라도 준비했던 물량이 한 23,760대 다 어느 정도 하루에 다 이렇게 예약이 하루에 들어갔다는 90% 가까이. 네. 그랬다는 얘기는 일단 기대감이 높은 상황들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열기는 뜨거운데 그러면 현대차가 아이오닉5를 제대로 쭉 만들어서 여전히 인기만큼 잘 공급할 수 있느냐가 이제 문제인데 요즘 차량용 관련된 쪽에 차량용 반도체가 자꾸 발목을 잡고 있죠.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는 작년에 계약한 물량과 함께 상반기까지는 괜찮을 것이다. 근데 하반기에 아직 어떻게 될지는 확답을 못 내리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족 현상들이 오히려 현대차에도 발목을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또 부진하겠죠. 그래서 이런 동향들도 일단 확인할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아이오닉5 완판 소식 때문에 그래도 전기차 부품 공급 확대 기대감이 네. 우리 증시는 오늘도 호재로 작용을 해줬어요. 네. 상한가로 간 종목도 있었고 현대공업은 상한가, 다른 종목들은 급등을 보여주는데 대표적인 종목들 동향을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오늘 움직이는 종목들 물론 대부분
부분의 어떤 현대차와 관련된 부품주들은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네. 특히 강한 종목들의 동향들이 차량용 시트 관련된 쪽, 대원산업이죠. 그리고 또 친환경 시트 커버, 뭐 두올이라는 회사들 이런 쪽이 좀 강한데 시트나 이와 관련된 쪽으로 본다라는 게 일단 뭐 내연기관과 지금 전기차에서 그렇게 특출나게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아직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또 세원이라는 회사도 강한데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자동차 공조 시스템에서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또 공급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강하고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지금 어떤 아이오닉 5에 들어간다고 해서 모두 다 강한 흐름들이 아니라 또 꼼꼼히 따져볼 거는 수익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쪽에서 들어가는 부분들이 수익성이 과연 높을 것인가라고 보게 되면 앞서 보셨던 뭐 시트나 그리고 또 시트 커버 뭐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과연 수익성이 높을까는 좀 의문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아, 시트나 시트 커버 관련 종목이 오늘장 뜨겁게 오르고 있긴 한데 네. 정말 이 종목들이 실적으로 연결이 될까에 대해서는 약간 퀘스천 마크가 붙는다라고 해주셨고요. 네. 저희 채팅방에 현대차나 현대모비스는 그럼 왜 오늘 많이 못 달리는 거예요? 라고도 글 올려주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적으로 따지면은 가장 아이오닉 5의 실적을 모두 다 땡길 수 있는 게 이들 종목인데 그렇죠. 무거워서 그런 걸까요? 아무래도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시장이 한 2%, 뭐 2.5% 올라갔다고 하게 되면 좀 다른 문제 같은데 네. 지금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다 보니까 눈치를 보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살짝 드는데 그래도 현대차 흐름 보게 되면 견조하죠. 네. 그 자리입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앞으로 변화를 계속 노려보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충분히 출하량을 계속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여기가 초점이 맞추다 보니까 네. 아직은 살짝 현대차에 대해서도 지금 고민이 보여지고 있는 주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 많이 밀리지 않았습니다. 굳건하게 버텨주고 있다는 그 주가 흐름만으로도 저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상황실에서 현대공업에 대한 가격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현재도 상한가에 안착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11,700원으로 단숨에 뛰어 올랐는데 보유자분들은 기분 좋게 다음에 갭상승을 또 기다려볼까요? 네, 일단 상한가 들어간 종목의 가격 전략은 뭐 내일 가봐야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네. 이 현대공업 같은 경우가 하는 일이 암레스트라고 하죠. 이 팔걸이 그리고 또 헤드레스트, 그러니까 뒤에 목 이렇게 감싸는 부분들이죠. 네. 이런 쪽을 아이오닉 5에 공급한다고 하는데 이쪽이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익성이 높을 것이냐라는 부분들. 차라리 그냥 안마의자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고 있는데 아마 한번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짜봤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6년간 280억 매출이 발생한다고 그랬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2천억대 정도의 지금 매출에서 큰 변화가 차지하는 건 아니지 않을까. 오히려 잘 팔려서 더 꾸준한 변화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인데 주가는 일단 직전 고점 때 강하게 움직이고 약간 시장에서 가벼운 종목 쪽에 더 문개가 실리면서 움직였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 기준으로 보면 신고가가 나오긴 한다고 하더라도 네.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일단 이 종목의 탁월한 성과를 기대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한쪽에서 한 12,500원대 이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일단 팔고 다시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2,500원 이상에서 비중 축소 관점으로 바라보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한원 시스템인데요. 한원 시스템은 전기차 부품 공장 착공 소식 때문에 네. 오늘 안 그래도 자동차 부품주들이 좋은데 그 안에서 더 큰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잘 되니까 또 공장을 만들겠죠. 네, 그렇죠. 수주가 앞으로 잘 될 거를 생각하니까 네. 국내 첫 전기차 전용 부품 공장을 만드는데 경주에 간다고 합니다. 경주에. 네, 경주에 또 명물이 되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3분기부터 또 이제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한원 시스템이 잘하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공조 관련된, 그러니까 열 관련된 쪽을 잘 하다 보니까 이에 관련된 주력된 부품들 공급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2023-4년까지 한 전기차 30만 대 물량을 생산하겠다라는 목표인데 잘 팔리면 또 증설을 해야 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증설과 함께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는 주가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한원 시스템의 경우에도 이제 앞으로 주가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그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보니까 아이오닉 5, 6, 7뿐만 아니라 제네시스 전기차에도 네. 한원 시스템의 공조 시스템이 나오나 봐요. 네. 그럼 모멘텀을 더 크게 봤을 때 가격 전략은 우리가 눈높이를 높여봐도 되지 않을까요? 네, 한 달 전이었
중이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이 EGMP에 공급하는 열 관리 시스템에서 한온 시스템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가 알려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EGMP를 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품주들이 여기에 이제 맞춰서 압축되고 통합되고 하는 현상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중에 한온 시스템도 여기에 중요한 변화를 이끌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관련돼서 이제 올해 실적 동향을 보다 보니까 올해 레벨업이 되면서 최대 실적까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가도 걸맞추는 모습들이 나아가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 하나 단점은 시가총액이 9조 원대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살짝 비싼 감은 있는데 비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그에 맞는 성장을 보여준다. 그러면 주가가 계속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지금 가격에서는 17,000원대 이상에서는 대응하는 게 조금 그렇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시장 분위기도 같이 봐야 되니까 아마 한 17,000원대 밑에서 한 16,500원대 정도면은 한번 진입할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닐까로 생각되고 있고요. 네. 그런 쪽에서 1차 목표는 직전 고점대가 이어졌던 한 2만 원대 부근은 특히 이때는 아이오닉 5의 출하량도 괜찮고 판매도 괜찮다. 이런 쪽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주가에 탄력이 좀 나오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가격보다는 좀 17,000원 이하에서 비중을 늘려보는 게 좋겠다. 그리고 목표 주가 2만 원 제시해 주셨는데요. 지금 가격이 17,000원이네요. 네, 16,950원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아이오닉 5 흥행에 따라서 지금 다시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고 사실 우리가 그동안 못 샀던 종목이었는데도 쉬어가는 구간이 자동차 부품주에 나와줘서 살까 네.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최선호주를 좀 골라보자면 어떤 걸 살펴볼까요? 네, 시장만 해답을 보여주면 바로 사고 싶은데 여전히 계속 뭐 말씀하셨던 분할 매수 관점은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현대모비스가 맞겠다. 현대모비스. 물론 지금 네. 주가가 당장 변화는 없이 좀 정체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뚜껑을 열어보면은 현대모비스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가 커질 것이다라는 쪽으로는 바라보고 있고요. 네. 그와 함께 또 만도죠. 네, 만도도 지금 같이 주가가 좀 처진 상황 쪽에서는 가격 메리트 쪽이 다가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한국단자죠. 한국단자공업 같은 경우 작년에 실적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이제 한 300억대 정도로 영업이익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럼 1년간 따지게 되면은 1,000억대가 훨씬 넘는 수치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강하게 턴어라운드가 들어가면서 전기차의 또 여러 가지 역할들을 수행한다. 그러면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현대모비스, 만도, 한국단자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어서 다음 상황실 롯데케미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 최근에 시장이 급락하는 지난주의 경우에도 화학주들은 나름 버텨주는 시장이었거든요. 네. 실적 성장주로 꼽히고 있는데 왜 52주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분석해 주실까요? 일단 최근 들어서 경기 민감주의 한 축으로 차지하는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은 네. 일단 화학주의 또 대표 주자죠. 근데 이제 가격이 좋다라는 관점 쪽에서 요즘 중국에서 거래되는 이런 화학 제품 가격들 보게 되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네. 여전히 강한 모습들이 계속되고 있고 추가로 수요가 받쳐주면서 이어지는 가격의 강세다라는 관점 쪽에서 구조적인 변화 상당히 양호하다라는 쪽에서 실적에 대한 눈높이를 올려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많고요. 게다가 또 롯데케미칼은 울산 공장 증설이 있고 또 롯데 첨단 소재 합병까지 했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에 따른 실적 변화가 좋을 것이다라는 관점들이 높은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롯데케미칼의 앞으로 특히 화학업체 전반적으로도 실적의 변화는 한 단계 레벨업을 해서 봐야 되는 게 아니냐는 관점이 많기 때문에 일단 관심은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고 화학업황 호조 때문에 관련주들이 연이 상승을 보여주는데 화학주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 뭔가 드릴 조언이 있을까요? 키워드라던가. 네, 일단 실적이 생각보다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으냐 네. 이런 쪽의 분위기가 타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이제 적어도 상반기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은 높은데 또 반면으로 좀 길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한철이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만약에 이렇게 가격이 이런 식으로 서프라이즈하게 좋다 그러면은 각종 업체들은 그러면 우리 지금 이때 증설해서 확 돈 벌어보자라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단계적으로는 뭐 또 이상기후 때문에 미국이나 뭐 이런 쪽에서도 아직 공장을 못 돌리고 있는데 이게 하반기에는 공장을 돌리고 또 이런 때 공장 가동률을 높이자라는 관점 쪽에서 막 어떤 공급이 더 우위한 쪽으로 나오게 되면 하반기에는 가격이 변할 수가 있겠죠.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일단 지금 상반기까지는 괜찮은데 하반기의 동향은 아직은 또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이런 기조를 또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롯데케미칼에 대한 가격 전략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달리는 말에 올라탈까요? 어떻게 할까요?
근데 달리는 말을 언제 타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약간 신고가인데 자신 있는 신고가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또 차익 매물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적어도 한 32만 원대 정도쯤에서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고요. 네. 그 밑으로 바라보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일단 1차 목표가는 그래도 직전 저항 다음 저항 때는 한 36만 원대로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이 정도 2018년도 나왔던 가격대 부분까지 올라가기에는 아직 의미 있는 실적 흐름들이 나와야 그 이상까지 갈 수 있을 텐데 아직은 그런 변화가 연간 실적으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은 살짝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32만 5천 원 이하에서 제시해 드렸고요. 1차 목표 주가 36만 원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좋은 종목들은 많이 보이는데 워낙 시장이 우리에게 믿음을 안 주는 것 같네요. 네. 이어서 다음 상황실 한미약품 알아보도록 하죠. 한미약품은 또 항암 신약인 오락솔에 미국 FDA 허가 보류 때문에 오늘 급락을 했어요. 현재도 7% 안팎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보면 어떤 게 눈에 띄었을까요? 네, 한미약품 하면은 가끔씩 그래도 과거에는 신약 관련된 뭐 기술 이전이나 여러 가지 얘기로 주가를 좀 기대감을 만들게 했는데 네. 한 또 최근 1, 2년 사이엔 그 반대죠. 그거 반대되는 뉴스 때문에 자꾸 주가를 끌어내리는 게 저 하나의 트렌드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번에 항암제 중에서 경구용 항암제입니다. 이쪽에 오락솔이 미국의 FDA에 어떤 판매 신청을 했는데 보류가 됐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보류입니다. 보류. 안 돼가 아니라 잠깐 기다려. 그래서 다시 좀 보강을 해서 가져오면은 그때 한번 보겠다라는 얘기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지금 정맥 주사 대비해서 아직 그 어떤 관련된 후유증을 좀 우려한다라는 관점 때문에 아무래도 이 안정성을 좀 더 안전성을 좀 더 생각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권고 사항이 나오는 게 투여 용량 최적화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개선해라. 그리고 또 미국 내에 환자를 추가 임상해라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관점 쪽에서는 일단 뭐 완전히 리젝트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거절이 아니기 때문에 보완하게 되면 통과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는 있지만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또 비용도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일단 주가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안 돼가 아니라 보류긴 하지만 이 역시도 투자자들의 투심을 위축시키는 데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한미약품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지 가격 전략을 또 세워드릴게요. 지금 가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지금 더는 하락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나왔던 가격대에 비해서 더는 하락하지 않는데 네. 이런 흐름으로 보게 되면 일단 어떤 추가적으로 또 기대감이 사는 시점 쪽을 일단은 비중 축소로 노리는 게 맞겠다라고 하게 되면 약 한 33만 원대에서 33만 5천 원대 정도까지 일단 다시 반등을 하게 되면 바로 추세로 복귀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관점 쪽에서 여전히 불확실성을 피해가자라는 관점 쪽에서 비중을 축소하는 가격대로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상황실 점검을 해봤고요. 지금 근데 투자자분들은 종목보다 워낙 시장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저희 채팅방에 이러다가 오늘 지수 부합까지 가는 거 아닐까요? 중국과의 자산버블 경고에 아시아 증시가 하락 전환한 건가요? 이렇게 많은 글 올려주셨는데 저도 딱 뉴스들을 플로우 찾아보니까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좀 오전 후반대부터 급락, 하락 전환하면서 우리 시장에 부담을 주어주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오늘 마지막으로 시장을 정리해 드릴까요? 네, 처음과 끝이 시장 얘기네요. 네. 근데 이제 앞서 잠깐 언급을 드렸듯이 일단 지금 양회 때 무슨 얘기가 나올까라는 부분들, 특히 만약에 어제 저희가 개장을 했다면은 또 강하게 오르다가 네. 오늘 또 밀리는 또 여전히 변동성 장세의 한 축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근데 일단 지금 어제 그래도 저희가 안 열렸기 때문에 네. 그를 반영하면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뭐 마이너스까지 나올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좀 불안하죠. 그렇죠. 네, 그런 쪽이라고 하게 되면 말 그대로 불안한 장세 쪽에서 어떤 투자 경직적을 내렸을 때 어떻게 보면 심리에 그대로 말려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여기서 그냥 액션을 취하는 것보다 일단 관망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어떤 지금은 적어도 양회 기간 끝나면서 나오는 반응을 보고 대응하자는 쪽으로 약간 살짝 소극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에 양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부양책들이라던가 이야기가 나온다면 당연히 지수의 분위기를 완전히 전환시킬 테고요. 실망스러운 매물이 나온다면 또 한 번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이벤트를 좀 많은 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하는 것 같네요. 참고해 보시고요. 지금까지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